네, 지금 여기에는 여러 대 신형 X3가 도열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이 이제 M 스포츠 모델입니다. 그래서 휠도 다르고 이 캘리퍼도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타게 될 차량은 저기 뒤에 있는 M 스포츠 프로 모델이에요. 여기 바로 또 프로 모델이 있는데 지금 휠 디자인이 다르고 캘리퍼가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서스펜션도 다릅니다. 물리적인 서스펜션도 차이가 있어요. M 스포츠인데 이제 베이스 스탠다드 서스펜션 들어가 있고 M 스포츠 프로에만 M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타게 될 차량이 여기 19번, 외장 컬러는 소피스토 그레이 외장 컬러의 신형 X3 모델입니다. 그래서 휠을 보고 이 캘리퍼를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간편하게 확인을 하시려면 이 캘리퍼 색상을 보시면 이게 M 스포츠인지 M 스포츠 프로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 요 차별화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캘리퍼가 레드 캘리퍼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M 스포츠 프로 사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모델은 M50 모델입니다. M50은 전면부 요 라디에이터 그릴이 다릅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제 가로 수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일반 X3 모델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사선으로. 지금 여기 사선, 여기 수직과 사선으로 이렇게 같이 콤비네이션이 되어 있는데 M50 같은 경우에는 수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휠도 M50 전용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50도 요 레드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M 스포츠 프로 같은 경우에는 요 M50이랑 가장 비슷하게 그런 옵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M50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요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M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댑티브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냥 M 스포츠 프로가 아닌 그냥 M 스포츠랑 그리고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탠다드 서스펜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컬러도 보면은 그리고 가장 요즘 인기 많은 브루클린 그레이 외장 컬러입니다. 화이트 컬러 이렇게 있고, 네, 제가 타게 되는 컬러는 이제 소피스토 그레이여서 조금 어두운 컬러로 되어 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는 이 브루클린 그레이 컬러입니다. 근데 왠지 제 눈에는 이 어두운 컬러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이 블랙 컬러거든요. 근데 이게 얼핏 보면은 XM 느낌이 있어요. BMW 플래그십 SUV인 XM 느낌이 약간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쪽 부분도 그렇고 전면부 요 아이코닉 걸로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그 XM 느낌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진지한 표정으로 촬영을 하고 계신 차도녀님을 만났습니다. 미간에 인상을 쓰시고 촬영을 하시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릴, 요 색상도 달라요. 지금 요거는 M 스포츠거든요. M 스포츠여서 그릴 색상이 다르고, 그리고 지금 여기 베이스 모델도 한 대 이렇게 딱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모델 보면 휠이 요 그냥 실버 휠입니다. 딱 봐도 캘리퍼도 그냥 실버. 너무 별로예요. 휠은 네, M 스포츠보다 보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베이스 모델은 네, 선택을 많이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면부 그릴, 그릴 보시면 그릴도 여기 수직과 사선 같이 쓰고 있는데 그릴도 다 달라요. 디자인이 똑같지만, 겉테두리는 똑같지만 이 내부 그래픽이 다 다르게 되어 있고요. 이 베이스 모델의 하단 범퍼, 네, 디자인이 다르고, 여기 수직형, 네, 에어 인테이크, 근데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 방금 아쉽게 느껴졌던 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이 베이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요 블랙 하이그로시가 아니에요. 이거 루프렉도 다르죠. 루프렉도 블랙이 아니라 그냥 실버로 되어 있습니다. 요 후면부 봤을 때도 하단 범퍼도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재원상으로 보면, 스펙상으로 보면 차이점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실물로 보면은 베이스 모델은 정말 그냥 약간 정말 기본적인 옵션만 넣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제 차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M 스포츠 프로인데 완전히 다르죠. 네, M 스포츠랑 여기 프로랑은 여기도 다릅니다. 여기가 실버고 블랙이고 차이가 있고, 지금 아이코닉 글로우도 들어가 있는데 아까 베이스랑 이 하단 범퍼 디자인도 다르죠. 확실히 달라요. 이 베이스랑은 여기 네, 디에로 라인, 이 윈도우 몰딩 라인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고, 이 루프렉도 지금 블랙으로 마감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찝어보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 조금씩 다른 디테일들이 엄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X3 지금 20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I가 있었는데 이제 I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모델은 그냥 X3 20이라고 부르고 디젤만 20D가 붙습니다. I를 없앤 이유는 이제 iX3라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제 I는 가솔린 모델에 안 붙이고 전기차에서만 이제 I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M 스포츠 프로와 M50 전면부는 사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그릴 내부 패턴이 이제 가로냐 아니면 세로와 수평을 같이 썼느냐 이 차이 말고는 사실상 전면부 차이는 거의 없어요. 측면부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거의 없죠. 측면부는 휠 차이 말고는 없고 대신에 이 브레이크 캘리퍼 용량 사이즈가 다릅니다. 지금 M50이 훨씬 더 큰 캘리퍼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후면부를 보면 이 M50이라는 요 레터링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요 4개의 쿼드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요게 또 사실 이런 고성능 차량의 상징과도 같은 부분이죠. 요즘 머플러를 다 없애는 추세인데 머플러를 이렇게 대놓고 4개나 사용하고 있다는 건 내가 고성능이야 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면부의 차이는 머플러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렁크도 한번 볼까요? 트렁크 용량도 이번에 커졌다고 합니다. 더욱더 커진 트렁크 용량을 갖고 있고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는 공간이고요. 약간 여기 트렁크 높이가 높은 것 같긴 한데 딱 성인 남자가 섰을 때는 무릎 조금 위에 올라오는 그 정도 높이입니다. 4:2:4 비율로 폴딩까지 가능하고요. 지금 시트는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내를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BMW가 사용하는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최신 BMW가 사용하는 인테리어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형 스티어링 휠과 12.3인치, 14.9인치 주요 와이드 스크린 모두 다 적용되어 있어요. 그 인테리어가 이번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뒤에 타서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X3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인테리어가 풀 체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꺽쇠 괄호처럼 이렇게 인테리어 구성을 했는데요. 제가 이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저 꺽쇠 가로 때문에 조금 작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되려 차가 더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확실히 개성 있는 인테리어를 가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런 디자인을 쓰는 차가 없다 보니까 저 꺽쇠 가로가 있는 인테리어가 상당히 좀 유니크하게 와닿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직접 시승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트 포지션 맞추고 X3 20 X드라이브 모델 시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트 포지션을 제일 낮춰서 운전하는 편이어서 지금 가장 낮춘 위치입니다. 가장 낮춘 위치에서 스티어링 휠은 수동으로 이제 조절하셔야 돼요. 수동으로 조절하시고 시트 포지션 맞췄고 사이드미러 크기는 작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딱 봤을 때 딱 차량 크기에 적합한 크기로 되어 있고요. 점선 밖은 광각미러로 되어 있고 사각지대 어시스트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BMW X3 신형 같은 경우에는 OS9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정 T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T맵으로 목적지를 찍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컴팩트한 셀렉터 바꿔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형 X3 풀체인지 라인업 정리부터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판매되던 라인업들 그대로 있습니다. 4기통 가솔린, 4기통 디젤, 그리고 6기통 가솔린, M50까지 이렇게 3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저는 4기통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되어 있는 신형 X3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기본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BMW의 4기통 같은 경우에는 타 브랜드 대비해서 4기통임에도 상당히 정숙하고 실키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게 BMW 4기통 엔진의 특징입니다. 저도 530i를 소유했던 오너로서 BMW 4기통 느낌을 참 좋아하는데 가솔린 모델에 대한 아무래도 수요가 가장 많으실 겁니다. 가솔린 모델도 3가지 트림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베이스 M 스포츠, M 스포츠 프로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건 가장 최상위 트림인 M 스포츠 프로 모델입니다. 사실 BMW는 뭐 전 라인업을 막론하고 M 스포츠 혹은 M 스포츠 프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브랜드입니다. 아무래도 스타일리시함도 그렇고 이 BMW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고 추구하는 방향성이 스포츠성이다 보니까 베이스 모델보다는 M 스포츠나 M 스포츠 프로 쪽으로 많은 소비자분들이 지갑을 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530i M 스포츠를 구매를 했었죠.
그래서 X3는 기존에도 참으로 완성도가 높은 육각형 플레이어 같은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형이 되면서 어떤 부분을 더욱더 개선했냐? BMW 하면 당연히 드라이빙 퍼포먼스가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 요즘 또 많은 분들이 중요시하시고 원하시는 이런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런 미디어 시스템들을 개선했다라는 게 이번 풀체인지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주행 성능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일단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전 트림 기본화를 하였고요. 그리고 X3 풀체인지가 되면서 전고가 낮아졌습니다. 전고만 낮춘 게 아니라요, 지상고까지 같이 낮췄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이점이 있냐면 약간 세단 가도 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누려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고가 낮아졌다라는 건 무게중심이 낮아졌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지상고가 낮아졌다라는 거는 지면과 높이가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는 부분입니다. SUV 같은 경우는 높이가 높기 때문에 세단 대비했을 때 주행 성능이나 운동 성능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높이를 전체적으로 좀 낮췄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고속주행 코스로 이제 선택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속도는 100을 넘겼습니다. 110을 넘겼는데 이 상태에서 풍절음도 상당히 억제가 잘 되어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이것보다 한 사이즈 더 큰 SUV만큼의 지금 풍절음, 소음 억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M 스포츠 프로에만 M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반 베이스 모델이나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탠다드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들보다는 조금 더 하드한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BMW M 스포츠 서스펜션을 참으로 좋아하는 소비자 중 한 명입니다. 특히나 이런 SUV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높기 때문에 좀 더 탄탄하게 서스펜션을 잡아주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드를 따로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컨버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가속 페달의 응답성은 정말로 기민한 편이죠. BMW 타시는 분들 중에 가속이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이게 또 BMW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핵심 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랜만에 BMW를 타보는데 530i 타던 시절의 그 느낌이 지금 또 떠오릅니다. 실내에서 바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전하면서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은 아무래도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한국 소비자분들, 한국 운전자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국산 내비게이션인 T맵을 기본으로 넣어서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물론이고요, 계기판까지 현재 내비게이션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내비게이션 보기가 진짜 편해졌어요. 사실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수입차들이 국산차를 따라가기가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국산차를 사는 이유가 내비게이션 때문에 산다라는 그런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얼마나 편하게 제공하느냐, 이것도 차량을 구매하는데 특히나 연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이 X3가 이번에 순정 T맵을 넣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휴대폰 애플 카플레이 연결도 안 했어요. 따로 블루투스를 잡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블루투스 연결하는 게 음악을 듣는 용도도 있지만 일단 애플 카플레이 연결해서 T맵을 보기 위함이 가장 크잖아요. 그런데 순정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휴대폰을 연결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휴대폰을 굳이 연결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런 서드파티 앱을 통해서 멜론이라든지 이런 음악 플레이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내 휴대폰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체적인 음악 어플을 통해서 로그인해서 음악을 바로 플레이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블루투스 연결을 좀 불편해 하시거나 하기 싫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니 왜 블루투스 그거 이어폰 안 쓰고 그냥 편하게 운전하면서 통화하고 안전하게 통화하라고 있는 기능인데 왜 싫어해?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사업적으로나 혹시나 옆에 누굴 태우거나 지인들을 태웠을 때, 뭐 지인한테 전화 왔을 때, 뭐 누군가에게 전화 왔을 때 이 통화 내용이 다 들리는 게 싫어서, 그것 때문에 블루투스 연결을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상당한 이점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휴대폰 연결 안 해도 T맵 볼 수 있죠, 음악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블루투스 연결이 필요 없다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미러링을 통해서 연결했을 때 이 휴대폰과 이 커넥션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 버벅거린다든지 뭐 내비게이션이 끊긴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저도 차를 많이 타다 보면은. 그런데 순정 내비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이 톨게이트 지금 빠져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먹통이 됐어, 갑자기 셧다운이 됐어, 그러면 막 당황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빠져야 되나? 더 가야 되나?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 화면이 꺼지더라도 뭐 계기판이나
헤드업을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정 T맵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정말로 매력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또 요즘에 이거 없으면 나 장거리 운전 못해 라고 하시는 옵션이 또 ADAS 시스템, BMW에서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지금도 요 살짝 선을 밟았더니 핸들을 통해서 진동이 왔습니다. 지금 오른쪽을 살짝 밟았거든요. 그럴 때는 요 핸들을 통해서 또 진동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핸들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말 직관적으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작동되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지금 공사 구간이어서 오른쪽 차선이 살짝 잘 안 보이는데 X3에게 운전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맡기려고 했더니 지금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BMW에서 제공하는 가장 높은 등급의 반자율주행 시스템 ADAS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이라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옵션적으로 보면 X3가 너무나도 막강해졌습니다. 동급에서 거의 견줄 수 있는 차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옵션이 너무나도 막강해졌기 때문에 사실 GV70이랑도 비교를 많이 하시는 차량인데, GV70이 갖고 있는 이점은 옵션 사양에서 이점이 큰 모델입니다. 그런데 X3 같은 경우에는 GV70에도 없는 순정 T맵 들어가 있죠. 뭐 이런 옵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제는 GV70과 옵션적인 부분으로 대결하더라도 크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GV70은 이런 파워트레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직 하이브리드 계통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고속주행하거나 핸들링을 느껴보면 확실히 좀 GV70과는 이 X3가 차이가 좀 벌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정차했다가 살짝 출발해가지고 시동이 부드럽게 걸렸거든요. 이것도 진짜 부드러워졌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들어가 있어도 나는 이 오토스탑인 거 불편해서 아예 끄고 다녔어 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 버튼이 어디 있지? 라고 찾지 않아도 될 정도,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꺼지고 켜지는 게 정말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정말 부드러운 하나의 그냥 과정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딱 느꼈을 때 두 개의 과정, 세 개의 과정으로 느껴졌거든요. 꺼졌다, 켜졌다, 출발했다 이렇게 느껴졌는데, 지금 신형 X3 같은 경우에는 꺼졌다, 켜졌다, 출발했다가 이렇게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스탑 앤고 때문에 나 시동 꺼지는 그 기능 싫어, 마일드 하이브리드 있어도 싫어 하신다면 네, 전혀 있는지도 모르실 겁니다. 꺼졌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 정도로 차가 똑똑해졌고 굉장히 매끄러워졌습니다. 네, 지금 요 노면 범프가 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요 M 스포츠 서스펜션의 느낌을 참 좋아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탁탁 잡아주는 그 느낌이 있어요.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냥 M 서스펜션만 하더라도 이렇게 꽉 잡아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랄까 탄력적인 서스펜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도 노면 안 좋고 범프 있거든요. 탁탁 잡아줘. 그러니까 차가 두둥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두둥실 뭐 찰랑찰랑 이런 게 없고 그냥 딱 꽉 약간 팝이 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팝을 튕겨가지고 약간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팍 하고 팍 해가지고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딱딱 잡아주는 거 좋아한다, 약간 절도 있는 그런 서스펜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타니까 또 좋네요. 근데 놀라운 거는 진짜 조용해졌습니다. X3가 뭐 어떤 상황에서 주행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진짜 그냥 한 그랜저 정도 세단 되는 이 실내 정숙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쪽을 보게 되면 이런 패브릭을 썼습니다. 이게 미니랑 미니 컨트리맨 시승했을 때 이런 패브릭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BMW 그룹에서 약간 이런 인테리어 소재를 미는 것 같습니다. 미니에서 봤을 때도 예쁘다,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든다라고 느꼈는데, 지금 되게 날씨가 추운 겨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봤을 때는 되게 약간 러그를 깐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포근하고 좋은데, 이런 것도 여름에 보면 약간 좀 덥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까지 가죽은 안 씁니다. 이 세그먼트에서 여기까지 가죽은 안 쓰고 보통은 우레탄으로 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레탄이냐 패브릭이냐 라고 봤을 때 그래도 우레탄보다는 패브릭 느낌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패브릭에 컬러를 넣어줍니다. 근데 X3는
패브릭의 컬러까지는 안 들어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인테리어에 있는 이 느낌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이거 되게 특이하다. 근데 진짜 특이해요. BMW는 약간 이런 혁신적인 챌린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그러니까 인터랙션 바라고 하죠. BMW에서는 인터랙션 바를 이 도어 이렇게 두껍게 넣을 생각을 어떻게 했지? 여기 삼각형은 보통 자동차에서 잘 안 쓰잖아요. 디자인적인 요소로. 근데 이 큰 틀도 삼각형이고 손잡이도 삼각형이고, 여기서 이렇게 송풍구 세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 송풍구가 있거든요. 메모리 시트도 여기서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요 좁은 주차 공간에서 핸들을 이렇게 돌리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 M 스포츠 같은 경우에 핸들이 많이 무거웠어요. 심지어 이건 M 스포츠 프로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핸들 돌릴 때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께서 운전을 하시더라도 M 스포츠 혹은 M 스포츠 프로? 프로면은 핸들 엄청 무거운 거 아니야? 나 좀 힘든데, 나 어깨 아픈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냥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께서도 M 스포츠 하면 왠지 막 무서워 보이고 빨라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운전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M 스포츠가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스포츠카도 아닌데 M 스포츠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약간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 손으로 이런 데 이렇게 쓱 돌아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이번에 신형 X3 2열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좌석은 178 성인 남자 포지션으로 맞췄고 그대로 뒤로 왔을 때 포지션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무릎 공간은 주먹 하나 조금 넘게 남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크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 차의 세그먼트 자체가 그렇게 큰 세그먼트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앉았을 때 크게 불편함 없을 정도, 넉넉하진 않지만 불편함 없을 정도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창문을 내렸을 때는 지금 한 요 정도, 한 뼘 정도 남기고 창문이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놀랐던 부분은 수동이긴 하지만 썬블라인드가 있습니다. 썬블라인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패밀리카 용도까지도 이 차량이 이렇게 배려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하만 카돈 스피커 들어가 있고, 이 암레스트 내려볼게요. 암레스트 내렸을 때 컵홀더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커버나 이런 것들은 제공되고 있지 않아요. 뒷좌석 같은 경우 여기도 다 패브릭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리클라이닝 같은 부분, 리클라이닝은 없습니다. 여기에 등받이를 접을 수는 있는데 요게 하나예요. 1단계, 한 단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세우고 더 눕히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세워져 있어요. 사실 요 등급에서 리클라이닝이 되는 수입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X3 역시나 등받이 각도 조절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앞쪽에는 요 그물망으로 수납 공간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아래쪽에 송풍구가 좀 특이하죠. 이렇게 세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로형 슬롯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이 좌우 끝 부분에 이렇게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서는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온도 조절까지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방향 조절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3존이라고 보시면 되고, C타입 포트 2개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X3 같은 경우에는 동급 최고 사이즈의 썬루프를 넣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커요. 그래서 뒷좌석에 앉아 있어도 내 뒤로 썬루프가 한참 더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썬루프가 진짜 큰데, 이 썬루프는 개방이 되진 않습니다. 개방은 안 되는 썬루프예요. 열리지 않는 썬루프 구조를 갖고 있고, 5 시리즈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햇빛 가리개는 있어요. 한번 햇빛 가리개 한번 쳐볼게요. 선쉐이드는 있습니다. 선쉐이드에 또 민감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건 거의 안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빛이 투과되는 형태의 선쉐이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썬루프가 있는 건 좋아. 근데 이 가림막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빛 거의 안 들어오죠. 지금 밖이 엄청 화창한데 이렇게 거의 안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뚫려 있는 부분도 없어요. 이렇게 완전히 차단이 가능합니다. 뒷좌석 폴딩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넘겼을 때 완전히 지금 각도 보이시죠? 완전히 평평해지진 않습니다. 그냥 일반 차량들과 똑같은 그런 각도로 폴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벨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M 스포츠 프로 모델이기 때문에 이 M 색상으로 벨트 컬러까지 들어가 있어요. 세울 때는 이렇게 힘있게 밀어서 세워주시면 됩니다. 등받이 각도는 이 정도입니다. 엄청 눕혀져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거의 직각으로 세워져 있지도 않고, 약간 그런 등받이 각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형 X3 외관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MW의 키드니 그릴이 이전 X3 대비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M3나 M4처럼 세로형으로 길어진 게 아니라 비율이 딱딱 맞게 거의 정사각형 크기로 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시선을 내려서 이 차를 보게 되면 마치 직각 어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이 거의 직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위에서 좀 보면 이게 그렇게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신형 X3를 혹시나 직접 볼 일이 있으시다면 한번 이렇게 앉아서 이 X3를 꼭 한번 봐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예쁜 라인이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정말 근육질의 약간 직각 어깨를 갖고 있는 그 어깨 라인이, 숄더 라인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몸을 갖고 있는 차가 이 X3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전면부에서 인상적인 부분이었고, 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 기존 X3는 니은자가 이렇게 옆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형 X3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니은을 이렇게 포개어 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 그래서 좀 더 날카로운 느낌을 갖고 있고, 여기 있는 헤드라이트도 19 헤드라이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성능적으로 낮아진 건 아니라 헤드라이트 개수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닛 같은 경우에도 이거 보이세요? 굉장히 날카로운 이런 칼로 깎아놓은 듯한 그런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딱 BMW 엠블럼을 이렇게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듯이 굉장히 날카로운 라인으로 보닛을 다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진으로 봤을 때는 실물로 보면 어떨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확실히 실물로 보니까 훨씬 더 멋진 익스테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정말 파워풀한 그런 SUV, 그리고 스포티함도 갖고 있는 그런 SUV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면부는 아까 트림을 소개해드리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휠하우스 부분 있잖아요. 이게 SUV인데도 굉장히 매끈하게 바디 컬러와 똑같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정말 매끈한 그런 SUV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특히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XM 느낌이 진짜 많이 납니다. 이렇게 딱 각져가지고 이 라인이 저는 이번 신형 X3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후면부 한번 볼게요. 후면부에서도 바뀐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후면부를 지금 살짝 그늘져 있으니까 차를 돌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이 면의 라인, 면의 곡선들이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치는 각도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 옆에서 보면 이게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 면의 라인들이 되게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T자형 테일라이트, 그리고 되게 입체적인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면을 되게 넓게 썼기 때문에 특히 요 딱 우리가 시선이 집중되는 요 중간 부분에 면을 깔끔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되게 좀 심플해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요 라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휀더의 볼륨감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라인을 갖고 있죠. 사실 이게 밋밋하게 이렇게 쭉 떨어지면은 또 그게 또 멋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전폭이 커졌습니다. 풀 체인지가 되면서 전고는 낮아졌지만 전장과 전폭은 더 커졌기 때문에 이 전폭이 커지면 뭐 주행 안정성도 좋아지지만 우리가 뒤에서 이 디자인을 봤을 때 좀 더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BMW에서 새롭게 출시된 신형 X3 풀체인지 모델의 리뷰를 전달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촉박했던 관계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추후에 제가 자세히 타볼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한 BMW X3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BMW 소식 전달 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